코로나 시대 감염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실시해오던 전통적인 구매 방식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택했고, 그로 인해 외식이 크게 줄고 인터넷 신선식품류 매출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도시락, 과일, 야채, 어패류, 각종 레토르트 식품들이 각 가정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 식품들에는 어김없이 아이스팩이 딸려오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실온에선 말랑말랑하고 얼면 꽝꽝해지는 어떤 물질이 비닐봉지 안에 들어간 채 이게 밀봉되어 팩 모양을 취한 물건입니다. 얼려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데 쓰는데 부피를 덜 차지하면서도 주변 온도를 낮게 유지시키기에 얼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선식품의 선도를 유지해주는 아이스팩,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무엇일까요? 이 아이스팩들은 실은 고흡수성 수지라는 물질이 들어간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량의 고흡수성 수지와 이것에 흡수되는 다량의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수지는 물을 흡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망상,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들이 이루는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데, 분자들을 연결해 실과 같이 긴 분자 사슬을 만들어 물을 붙들어 둡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수십 배 되는 물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접촉한 수분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아이스팩 외에도 기저귀, 생리대 등 빠르게 많은 물질을 흡수해야 할 물건들에도 이용됩니다. 이 고흡수성 수지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젤리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 여기서 열을 빼앗겨 언 상태가 될 경우 일반 얼음보다 냉기 지속 효과가 두세 배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일반 얼음보다 보냉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점을 이용해 신선식품, 냉동식품 운송과 의료는 물론 다양한 쿨링 용품 등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아이스팩 한두 개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이 아이스팩을 어떻게 버리고 계신가요? 야, 페페TV야, 뭘 그런 걸 물어보냐? 당연히 재활용해야지. 그거 비닐팩을 가위로 잘라서 안에 있는 몰캉몰캉한 물질을 쭉 짜낸 다음에 싱크대에 버려. 그리고 비닐봉지는 한번 씻은 다음 비닐 재활용함에 넣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냐? 땡!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안에 쌓이는 아이스팩을 쉽게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가위로 끝을 잘라 녹인 후 싱크대로 흘려보낸 적이 있는데, 버리면서도 끈적끈적한 물질이 하수구로 버려도 되는 것일까? 이거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내용물을 녹여서 버리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겠다는 무지에서 한 행동입니다. 아이스팩을 잘라 싱크대로 버리는 행동은 심각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입니다. 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라고? 야, 그런 걸 지금 말해? 저도 몰랐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아이스팩을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하수구로 배출하는 국민이 15%나 됩니다. 나머지 80%의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 매립되고 있는데, 최근 아이스팩 충전재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 수지가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하수구에 버리면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각 가정에서도 수많은 아이스팩이 모이고 있습니다. 2019년 아이스팩 사용량이 약 2억 개로 2016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아이스팩이 쓰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름철 같은 경우 아이스팩은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갈 때 몇 개를 꺼내서 가지고 다니며 식품의 시원함을 유지할 수도 있고, 환경 오염과 전력 낭비를 이유로 저같이 에어컨 트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수건에 싸서 모기에 잠깐만 올려두어도 오금이 저릴 만큼 급속 냉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발목이나 팔목 등 냉찜질이 필요할 때도 냉장고에 넣어둔 아이스팩을 활용하면 시원한 냉기가 나와 뜨거워진 피부에 열을 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을이 되고 온도가 낮아지니 아이스팩을 딱히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물질이 하수구로 들어간다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해양 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 파이브 가이어스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은 약 5조 2,500억 개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그 가운데 92%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 널려있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바다나 강 근처에 버려지거나 바람에 날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혹은 하수구를 통해 직접 흘러드는 플라스틱은 최종적으로 바다에 흘러들게 되는데, 썩지 않는다는 플라스틱의 성질 때문에 몇백 년 동안 해류를 타고 바다를 떠돌게 됩니다. 큼지막한 플라스틱 덩어리들도 해류를 타고 흐르면서 자외선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격으로 인해 조각나면서 점점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데 분해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플라스틱 최대 배출국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칠레 바다에 400배나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남해의 오염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화려한 색상의 플라스틱 조각은 아무 저항도 안하고 먹혀주기 때문에 이를 먹이인 줄 알고 먹은 해양 생물들의 윗속에 플라스틱이 쌓여서 아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선의 내장까지 섭취하면 사람이 직접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은 해양 오염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아이스팩의 재활용 처리를 위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남양주시가 중점 추진 중인 아이스팩 수거 사업이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는 세계 최초로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도입해 시내 1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 창구를 마련해 5개를 가져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돼 16만 4,600개 82,303kg을 걷어들였습니다. 광명시에서도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해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젤 타입의 아이스팩을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 살균 후 광명 전통시장, 놀장 택배사업과 식품, 식당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마트, 출입구 사이에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와 진해시,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만들어 사용된 아이스팩을 수거업체를 통해 재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 아이스팩은 간단한 선별 작업을 거쳐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되고 상인회가 이를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률을 높였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은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600개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되어 아이스팩 재활용률은 앞으로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유통업체와 지자체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이스팩과 스티로폼 상자 등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른 방안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친환경 골드체인 패키징 전문업체 서머렉 코리아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선보이며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고흡수성 폴리머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아이스팩 에코팩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이 없으며 기존 제품과 다르지 않은 온도 유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머렉 코리아의 이 같은 기술은 분리배출이 용이한 친환경 아이스팩에 관한 특허로 특허청이 주관한 특허기술상 홍대용상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로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아이스팩,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생각해보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이스팩, 코로나 시대에 안 쓸 수도 없고 정말 문제입니다. 소각장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고흡수성 수지는 매립될 수밖에 없으나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되어 토양 오염을 유발하고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2차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하천이나 바닷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산물 속에 축적되었다가 음식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음식물을 통해 하루에 30개 이내, 연간 최대 11,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시행한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아가는 인류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1954년 6월 13일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는 동안 서열 2위까지 오르는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이지리아에서 올루세군 오바산조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인 2003년에서 2006년, 그리고 굴럭 조너선이 대통령이었던 2011년에서 2015년 무려 2차례나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맡았습니다. 당시 오콘조 이웰라가 주목을 받은 것은 나이지리아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대표 통신사 AFP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AFP 통신은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에스의 발언을 인용해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조 1천억 원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맹신해왔습니다. 오콘조 이웰라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으로 지내던 때 그녀는 항상 만연한 부패와 싸워왔고, 그러던 중 부패 세력에 의해 자신의 어머니까지 납치될 뻔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부패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원더우먼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미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장악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수월하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는 채무의 덫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영은행과 국영기업들은 아부자에서 카두나 사이를 잇는 186km에 달하는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라고스와 카노 구간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토목 공정 집단은 나이지리아의 4개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나이지리아는 중국으로부터 7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함정에 빠져버린 것인데요. 결국 나이지리아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지자 나이지리아는 꼼짝없이 중국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짜 이유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아직 WTO 사무총장 최종 당선 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전 세계를 돌며 WTO 사무총장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피터슨 국제경제인연구소의 행사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이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언론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프리카 언론 All Africa는 한국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미국의 후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한국은 후보를 철수시키고 대신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차기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했다 라는 황당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직 최종 단계에서 사퇴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아프리카 언론들은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며 셀프 자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자축하던 온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명희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최근 외교 통로를 통해 유명희 후보에 절대로 중도 사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단계는 얼마나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는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후보 둘을 놓고
않고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여도 측면에서나 영향력 측면에서나 WTO에서 압도적인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의견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끝내고 중국의 뜻에 따라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WTO 사무총장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정철 부회장은 트럼프는 차라리 쉽다. 바이든은 중국에 더 까다로울 것이다. 깡패처럼 굴다가 상인으로 돌변하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점잖겠지만 원칙을 강조하면서 더 까다로운 걸 들이밀 수 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폭력배라 지칭했고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응징하는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홍콩, 티베트, 신장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의 신문 환구시보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 한국 등 우방국들을 단결시켜 이념적 동맹을 만들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놔둔 채 추가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라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은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혼자서 국제기구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기보다는 다국적 연합을 구축해 다국적 틀에서 중국에 공동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도했습니다. 즉 사실상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오콘조 이웰라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국이 더 이상 WTO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아예 미국이 빠져버리는 시나리오도 예상됐지만 바이든은 미국의 국제기구 가입에 적극적인 동시에 국제기구 내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자본으로 뒤덮인 나이지리아 대신 최우방 국가인 한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 중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패권 싸움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 영국, 콜롬비아, 독일, 이라크,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 국가들에는 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미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GDP 기준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이틀 전 세파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력으로 한국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네시아 측은 아구수 장관이 한국 인도네시아 세파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최고 대우국가로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한국 아세안 FTA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단숨에 높이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